길바닥 아카데미에서 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김우범입니다. 예, 중간고사 끝나가지고요. 기출문제를 받았고요. 비문학입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이제 내신이기 때문에 모의고사하고는 좀 다르고요. 실질적으로 학생한테 이걸 풀어준다라고 하면은 내신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지문을 읽지는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모의고사였다라고 하면은 읽어줘야 됐었겠죠. 그런데 그렇기는 한데 이걸 그대로 무시하고 가면은 또 역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강의 현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이걸 읽지 않고 문제로 바로 가지만은 여기서는 단락 정리 정도는 좀 하고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자체는 문제 보시면 서술 방식 문제입니다. 글의 내용은 과거의 독서와 글쓰기 그리고 현대에 있어서의 독서와 글쓰기를 비교하는 그런 글이고요. 그 글을 읽고 나서 이 글에서 적용된 서술 방식, 나와 있는 서술 방식을 골라내는 그런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2등급 잡겠습니다. 2등급을 잡는 기준은 글을 읽어주느냐 마느냐 그걸 기준으로 다 읽으면 여러분들을 꿈의 세계로 안내하게 되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단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조금만 다시 올려주시면은 학생들이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알아먹느냐 못 알아먹느냐가 또 포인트입니다. 물론 글의 내용도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용어 중에 두 가지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좀 보고요. 글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좀 시작을 하고 있죠. 과거의 독서가 어땠는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면은 지금 포인트가 되는 부분 소수의 계층만 들을 수 있는 여러분도 과거에 글을 어떤 사람들만이 대부분 다 한문이었죠. 그러니까 권력이 있고요. 또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이었고 또 글이라면 오늘날에는 굉장히 재미로 이렇게 책을 많이 읽기도 하고요. 또 학습적으로도 교과서 같은 또 문제집 같은 그런 글도 읽지만은 예전에는 전부 다 맹자님이 어쨌고 공자님이 어쨌고라는 어떤 그런 경전만 읽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주로 경전이나 정전을 인정받는 서적들을 주로 읽었다. 그러고 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중요한 부분인데 자, 여기 주역이 어떻다. 또 시경에 따르면 또 공자가 어떻다라는 자, 일단은 그런 사례를 들어가지고 과거의 독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과거의 독서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고 자, 이 부분에서 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자, 과거 독서가 어땠는지 좀 사례를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단락에는 떠나 과거의 특징은 인쇄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책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저기 보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같이 그냥 굳이 책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그때는 그냥 인쇄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필사본을 쓰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글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어떤 경전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주는 권위가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자, 해서 두 번째 단락의 포인트는 자, 책 구하기 어려움이고요. 자, 책 내용이 갖는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과거에 대한 이야기고요. 세 번째 단락부터는 이제 현대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날의 독서 문화는 과거와 많이 다르다로 바로 시작하고 있죠. 해서 인쇄술, 제지술이 발달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까 두 번째 단락에서도 이야기했었던 단순히 출판만 하는 게 아니라 TV나 인터넷이나 전자책, 심지어는 전자책까지 해가지고 쉽게 우리가 책이나 정보를 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은 세 번째 단락과 예, 추가해가지고요. 독서문화 변화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 예전에는 경전만 읽었는데, 여기서 보신 것처럼 옛사람들이 권위 있는 경전을 주로 읽었었던 것과 달리, 오늘날의 독서 대중은 진지한 인문과학 서적서부터 실용적이고 혹은 가벼운 읽을거리까지. 그래서 독서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 얘기하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해서, 그러면은 글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는 살짝 빠졌습니다만, 예전에는 경전을 따라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 된다. 그리고 그걸 충실히 따르고 있으면 좋은 글이다 였는데, 오늘날은 그런 게 아니라, 자, 이쪽에 보시면 참신한 개성이나 남다른 시각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개인의 개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글쓰기에서, 현대 글쓰기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푸는 데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옛글이 어려운 이유, 그러니까 현대 사람들에게 옛글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것처럼 이렇게 독서의 특징이라든가 글쓰기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올려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 용어 중에 두 가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 한재성 선생님, 자, 기억의 문답법을 사용해 화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문답법이 뭔 것 같습니까? 능멸하는 질문 같은데. 예? 예, 말 그대로, 자, 어렵지 않은 거를 질문 드리려고 질문 드렸는데, 문답법은 그냥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진지 질문하는 말을 올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답하면서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실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답법을 못 알아보는 학생들은 거의 없고요. 그냥 국어를 포기하지 않은 이상. 그리고 예, 이 문답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게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입니다. 그나마 좀 쉽게 풀려면은 기억을 잘 이용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자, 일단 문답법. 이거고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지금 리을에 나오는 통시적으로 비교하기입니다. 자,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건데, 이 통시적이라는 말이 뭐냐라는 건데요. 통시적이라는 거는 반대말은 공시적이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예, 서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글에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요, 통시적이란 말을 몰라도 풀 수 있긴 합니다. 이거는 일단 풀고 나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잠깐만 좀 올려주시면. 자, 처음에 문답법을 사용해서 내용을 전개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읽어야 되긴 하지만요. 이 전체적으로 이건 무언가, 이건 이거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문답법은 없어요. 좀 올려주시면은.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억, 니은, 기억되고 기억, 리을, 니은 되고 리은, 리을이죠. 기억이 없다라는 것만으로도 1, 2, 3번이 안녕입니다. 바로. 자,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가 빠지는 거죠. 예, 실제로 아이들이 푸는 입장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게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만 학생들은 맞추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니은이 아웃이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빠진 것으로 이 니은 때문인데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그 부분을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그 부분을. 근데 이게 그 첫 단락에 나오는 경전에 이러이러한 구절이 나온다라는 직접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니은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통시적으로 비교해 설명하고 있다라는데, 통시적이란 말을 학생들이 모른다고 치고 접근하면요, 과거의 독서 문화와 글쓰기의 관습을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어려운 말은 없어요, 솔직히. 고등학교 수준 되면은 과거 독서 문화와 글쓰기 관습을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라고 할 때, 이런 거는 처음 들어보는데? 라고 생각할 만한 단어는 없습니다. 자, 해서 그러면은 지금 과거 독서는 어디까지냐면 첫 번째 단락하고 두 번째 단락까지예요.
여기를 보고 있는 애들은 정말 저 상담실을 불러가지고 맞아야 되고요. 이 두 개만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는지 비판을 안 하고 있는지 그것만 지금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말 그대로 특징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지 과거의 독서 문화는 이런 점이 좋지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말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통치적이라는 말은 몰라도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 여기서 해당하는 거는요, 니은 부분이 첫 번째 단락, 여기에서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그러니까 무엇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소거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답이 나오는 건데, 자, 리을 부분 조금 더 들어가면 독서 문화와 글쓰기 관습을 통식으로 비교하고 있다라고 했죠. 지금 과거 그리고 좀 시간이 흘러서 현대는 어떻게 됐다라는 이런 식으로 통식적으로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비교가 이 시간의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정답이 되고요. 이 문제는 세영고등학교 기출문제고 14번 문제고요. 예. 지금 뭐 서술 방식 문제인데 지문에서 자, 이런 유형은 그러니까 서술 방식을 묻는 질문은 보통 지문 첫 번째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지문 딱 내려놓고 나오는 문제가 보통 두 개 중에 하나인데요. 서술 방식을 묻거나 아니면 글의 특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대부분 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율 자체는 굉장히 높습니다. 예, 보통 체감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 몇 문제였냐라고 칼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체감적인 느낌으로 한 80-9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는 나온다. 그러면 이건 난이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전적으로 어떻게 달려있냐면 글이 어려운 글이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용어가 어느 정도 어렵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식적이라는 말을 몰라도 풀 수는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는 크게 높지는 않아요. 이 문제 하면서는 별 가지고 주정미 선생님 하셨던 거죠. 별 가지고 얘기한다면 한 3 정도. 예. 그 정도 보고요. 비슷한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비슷하지 않았지만 이제 예, 비슷한 지문으로 영등포 요거 1학년에서도 이제 좀 문제가 나왔었고요. 예, 그 비문학을 접근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 뭐 매번 비문학이 나올 때마다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학생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거고, 비문학은 지금 이 글 바깥쪽으로 어떤 큰 이론이라던가 그런 거를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만 잘 읽고요. 끄집어내면 되는데 예, 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못해요. 그걸 못한 이유는 독서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닥쳤을 때만 하고 평소에 글을 읽지 않으니까 막상 닥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고 매번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예, 아이들은 웃으면서 예, 해야죠 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예, 제 화를 돋우죠. 이 학생이 성적이 오른 학생인데요. 예, 오른 성적만 남겨놓고 호련이 사라졌어요. 우리 김준기 선생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예, 다음 달에 다시 저한테 예,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예.